오늘 헌법재판소는 40건가량의 일반 사건 선고한 뒤에도 윤 대통령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넘길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이번 주에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못하죠. 안 하겠죠. 저는 더 오래 더 끌릴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결정문 보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결론이 안 날 수도 있겠구나. 특히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은 거의 막 끝과 끝이잖아요. 이대로의 평이라면 설득보다는 계속해서 싸우다가 이대로 4월 18일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최인재 변호사님. 네. 일각에서는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5대3 대들락에 걸려있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첨예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5대3이다. 5대3. 그래서 문형배 대행이 만약에 지금 선고를 할 수 있으면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다. 인용이 5대3이면 기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용이 안 되니까 지금 당장 선고할 수도 없고 4월 18일 넘기자니까 또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목 2명을 임명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못하겠고 이래서 지금 대드락 상황에 걸려있다.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중에 5가 인용입니까? 기각입니까? 아,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거군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나를 미뤄 짐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있었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타난 그 표심, 나름대로의 어떤 법조 철학에 비춰 봤을 때는 결국 5명이 인용, 3명이 각하 내지 기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5대3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4대4일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상태, 데드락이 뭡니까? 우리가 체스할 때 빅,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헌법재판관님들의 표심입니다. 그러면은 좌우우면 할 거 없이 그대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듯이 왜 빨리 결정이 안 날까? 결국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리에 대한 것을 더 나아가기가 힘든 그런 상태라고 본다고 하면은 네. 그럼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되면은 그 의견이 다르면은 그에 따라서 각자 의견을 내고 헌법에 따르는 헌법재판소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법률의 위헌 그리고 탄핵은 6명 이상의 결정을 한다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 탄핵 인용 내지 탄핵 기각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것에 따라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문형배 재판관님이 법대로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꼼지락꼼지락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마구 밀어붙이면서 빨리 탄핵하라.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몇 주 전에 내일 당장 선고하라. 안 그러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국민의힘에서 빨리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네. 뭔가 민주당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합리적으로 강력히 추정해 봅니다. 예, 뭐 5대3 대드락 상황이다. 또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표현처럼 문형배 대행이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아직은 추정이죠. 확인된 건 없습니다. 다만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이 정도는 합리적인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 일각에서요. 4월 18일 날 퇴임하는 이 두 분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누군지 들어보시죠. 지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해야 된다는 법이 지금 국회에 지금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헌법기관 구성은 그러면 대통령이 그거 하려고 대통령 하는 건데 뭐 대행이 그걸 할 수 있다면 그건 대통령 권한을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대행은 대통령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저는 학계의 오히려 중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덕수는 후임 재판관 지명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야당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4월 18일까지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 여기에 대비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움직임을 계속 가지고는 있죠. 뭐 만역 재판관에 대한 푸시를 한다든지 또 임기 연장에 대한 얘기 두 분은 어쨌든 결과가 날 때까지 뭐 있어야 된다. 뭐 저기 권한대행이 할 수는 대통령 몫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어쨌든 방금 이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최소한 4월 11일까지는 결과를 내주고 두 분이 떠나야 된다. 최소한 그것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뒤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기한으로 이렇게 표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약 진보 진영의 재판관들이 보더라도 그 자체가 다음 순번, 즉 다음 대통령의 순번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고 대통령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박 의원 얘기처럼 그런 법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적용되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처분적 법률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누가 보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게 국민이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인용을 시키려고 연장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성립되기는 어렵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결과 내든 뭐 5대 3이든 4대 4든 뭐 8대 0이든 간에 4월 11일 정도는 결론을 내주는 것이 최소한의 헌법재판관의 책무를 다하고 퇴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김규영 대변인님. 지금 뭐 데드락 상황에 걸려가지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도 못 맞출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비롯해서 뭐 민주당도 이런 법안 냈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자동 임기 연장되는 법. 민주당에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에 6개월 연장한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 연장한다. 지금 이런 법안들을 낸 상태란 말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제 법 쪽에서는 이거는 임기 정해놓은 헌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위인설법이 나는 비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수그러 들었던 얘기가 조국 혁신당이 다시 지금 꺼내가지고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과제는 개편이라 뭐 같은 목소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이 적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는데 이 특정인이 제가 볼 때는 문영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볼 때 특정인은 이재명 대표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꽃길, 비단길을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사법부를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편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편의 임기가 다 됐는데 임기를 무한히 어떤 분은 6개월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헌재 결정 과정에 있어서 문영배하고 이미선은 이 두 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우리 쪽 사람이라고 다 공개한 겁니다. 이게 진짜 정상인가요? 그리고 심지어 입법부를 통해서 사법부를 우리 쪽 편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상권 분립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단순히 법을 만든 걸 넘어서 법을 통해서 사법부까지 장악하고자 하는 지금 야당의 어떤 음모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 측면에서 봤을 땐 되게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